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꾸미 송경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미세먼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좀 많이 꾸물꾸물 거리네요. 어제 아이스간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요. 아이스간 대표님의 상상력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과 1대1 코칭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피파리 수업도 그렇고, 물론 그 전부터도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되었던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죠. 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랑 쓰는 언어랑 이거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더 대표님이 조금 더 특별해 보였던 건 있었어요. 근데 더 특별해 보였던 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고 또 이런 언어적인 표현력에 있어서도 달랐고, 심지어 그것을 한국 사람이 이해하게끔 전달력이 되게 남다르다. 사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시키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심지어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달랐던 부분이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상력으로 돈을 벌다. 근데 사실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아이 때만 있었지, 그것이 어른이 돼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상상력이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그걸로 이제 뭐 직업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예술 분야의 사람들 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러니까 정말 고착된 사고인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 것 같아요. 누가 상상력으로 돈을 벌어?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적인 분야, 이것이 아니라, 이게 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 연결,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 돈, 건강, 관계, 심지어 여기 분야에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단지 이 명사,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만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대표님의 사례, 예시, 표현, 이런 것들이 그냥 저런 것도 상상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 또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상상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뭐 인식, 그 다음에 표현력, 전달력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옛날에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리고
본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가 되는 것처럼 뭐 장기도 그렇고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그냥 이것이 나의 그냥 나이가 먹어감에 따른 노화인 것처럼 이 상상력 또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일부의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런 것조차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른이 돼서 상상력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또 생각도 지금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건 와, 이게 상상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 도중에서조차도 이 상상력이 발동이 돼야 그 상상력 안에는 관찰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인지도 포함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뭐 태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건 다 통합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뭔가가 다 구멍이 있는 거예요. 뭐 돈에서도 그렇고 건강에서도 그렇고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아, 이 상상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영업 사장님들과 대화를 할 때 그 현장에서는 사실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일단은 훈련이 안 돼 있죠. 이 상상력을 일단은 긴장이 되어 있죠. 아, 상상력을 또 거기에서 또 강박이 드는 거죠. 아직은 저한테 이게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것을 저는 느꼈잖아요. 이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다 보니까 아,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이 분야가 굉장히 많구나. 심지어 뭐 자영업 사장님들 만나는 이 현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남편하고 항상 이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저 사람은 왜 내 말을 나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은 그걸 오해해서 듣지? 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남편이 알아듣게끔 저의 표현력이 부족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 또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여지조차 없었고 제 안에 그냥 저 사람하고는 왜 말이 이렇게 안 통할까? 말을 하면 싸우고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아, 저 사람 앞에는 그냥 입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싹 이렇게 자꾸를 입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고 오해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오해가 없고 싸움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계속 쌓여간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결국은 또 그것이 또 표현을 안 하는 거잖아요. 표현을 안 하면 또 오해가 또 쌓게 되고 결국은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누군가는 조금 더 앞서서 풀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그러니까 둘이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 둘이 똑같은 거죠. 그냥 이 문제를 조금 더 내가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조금 더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내가 뭔가가 표현력이 있어서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뭐가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것조차 잘 안 했어요. 그냥 정말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 뭔가를 시도를 해보지 않았던 그런 날들이, 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다분히 뭐 이거를 예술을 하기 위한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그런 관찰도 좀 해볼 법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상상력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 안에는요, 경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것들을 누군가는 경험을 안 해봤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를 못 하고, 또 말기도,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그냥 남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으로 그 경험을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손뼉치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표현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뭔가를 표현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긴 해요. 이거를 그냥 제 생각을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래서 정말 이 상상력이라는 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상상력이 이게 훈련이 좀 되고,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들을 발휘를 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대화를, 특히 현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만남에 있어서 상상력을 발동해서 되게 좀 얘는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런 또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력의 일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은 벌리겠죠. 왜냐하면 그런 대중이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으로 점점점 보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수. 저는 근데 자영업 사장님들 앞에서도 저는 그래서 제가 소수예요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영업을 하면서 보험을 팔러가면서 좀 이렇게 진지한 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런 진지한 얘기가 되게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쟤 뭐야? 왜 이런 질문까지 왜 나한테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수의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라는 걸 어필을 또 현장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상상력의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상상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감정팔이를 해서, 아니면 진짜 뭐 물건을 사서, 아니면 정말 그냥 정말 주먹구구식의 그런 물건들을 팔았더라면, 이 상상력이 동원이 된다면, 그런 대중들이 파는 그런 보험을 팔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상력이 갖추어진 사람은 소수이다 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스강 대표님처럼 너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펼치실까? 나도 그러면 저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러워요. 저 상상력이, 전달력과 표현력이,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어느 정도 그냥 끝까지 안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서 대화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설플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도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는 것도 어려운데, 물론 답하는 게 더 어렵겠지만요. 근데 이 질문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것을 또 대표님이 알아차리시고, 그거를 또 대표님의 생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언어로 구사를 또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요즘에,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저 상상력이 돈을 번다는 말이 예전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좀 되게 막연했다면, 그것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상상력의 일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 요즘에 좀 상상력 인지에 조금 꽂혀가지고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안다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지금 이제 또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이제 또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면 또 저희 사는 지역은 비평준화라서 이제 성적대로 이제 학교를 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적을 맞추기에 올리기 급급한 이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중요한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영어랑 이제 드럼, 댄스 이런 거 다니다가, 댄스는 사실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혼자서도 되게 잘해요. 요즘에는 워낙에 콘텐츠가 많이 유튜브 보면은 다 영상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혼자 그냥 집에서도 보면서 혼자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해요. 이런 표정이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얘는 잘 하더라고요. 둘째도. 첫째도 춤을 잘 추는데 둘째도 잘 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댄스를 다니다가 본인이 느낀 거죠. 엄마 나 이거 굳이 댄스를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럼 이제 다니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언니가 다녔기 때문에 둘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질투심이 엄청나게 강해서 언니가 있으니까 나도 해야 돼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굳이 댄스가, 왜냐면 댄스 학원에 가면은 또 그 아이들이 또 못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몸치인 애들이 어떻게든 이 몸치를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선생님들이 보여주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굳이 내가 여기에서 내가 혼자 하는 게 더 낫겠네라는 이제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댄스는 관두고 이제 드럼은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드럼 역시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악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피아노를 했다가, 피아노도 체르니까지 했다가 본인이 이제 좀 질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체르니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슬럼프, 그 마의 구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도 그 마의 구간이 딱 걸렸는데 본인이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드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드럼을 해라 했더니 드럼을 또 맞나 봐요. 그래서 드럼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고, 어제는 또 수학을 한 2년 동안 학원을 안 갔었거든요. 본인이 안 다녀도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그 이제 수포자가 왠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또 이제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위기 아닌 위기 의식을 좀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왠지 다녀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넌지시 꺼내길래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학원을 보내진 않아요. 사실 영어도 끊고 싶거든요. 저 영어는 지금 왜 다니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솔직히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영상을 찾아보려면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영어는 또 본인이 또 다니겠다고 의지가 있으니까, 수학도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다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뭐 이런 것 등등 약간 3,000% 빠지긴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솔직히 수학보다는 엄마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고 뭐 그런데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상상력에서 여기까지 지금 말이 좀 왔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진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PCM 초반에 교육을 들으면서 와, 이런 것들을 알스강 대표님이 이런 아이들을, 그래도 아직 흡수가 저희 이렇게 40대보다는 더 흡수력이 더 빠르잖아요. 아이들은 진짜 스폰지 마냥. 또 저희들은 저희가 그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해라고 해도 안 하는 것들, 자기만의 고집.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 더 말랑말랑하고 스펀지 마냥 더 흡수력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와, 저런 부분들을 아이스강 대표님과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PCM 초반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급자로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남기면서 나누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이게 정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면 인간 고유의 그 본연의 그 상상력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안 써먹고 죽는다면, 이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심어주고 싶은 건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알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발휘를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인지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적응이 안 됐으니까, 제 몸과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한 거지, 이것이 생활화가 된다면 얼마나 정말 멋진 사람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그냥 상상력, 딱 그 문구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